네, 이제 오늘은 국내 조선사들의 앞으로 수주 잔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잘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지만 앞으로 이제 수주 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늘어난다면 이제 그 저변에 깔린 논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잘하고 있지만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조선업 기술 수준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중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과연 국내 조선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긴 하지만 이제 상당수의 기술들은 본인들이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이 있지만 연구 지원 자금이 부족한 나라를 지원해줘서 그 나라의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술들을 본인들이 개발한 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중국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이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걸 보면 중국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국 매체의 설명이지만 사실 이건 일본과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중국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과 교류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쪽 국가들은 이공계 쪽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좀 지나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이런 개최국들이 좀 다변화가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이런 수학 올림피아드 개최국의 대부분은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뭐 루마니아나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앞서 열거한 이런 나라들을 사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굳이 여행이나 이제 관광 산업 같은 거 정도로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몇백 명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무기나 뭐 우주항공 같은 이런 분야들은 이제 소련이니까 해체되기 전에 그 소련 국가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 국가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중국은 이제 본인들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이들 국가들이 연구 개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추후 기술 개발이 됐을 때 이제 언론에다가 본인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원천 기술을 개발한 국가들은 중국의 이런 발표에 왜 침묵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또 뭐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해도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큰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고에 따른 적합한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상장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산업을 평가절하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비상장인 경우에도 전 세계 탑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업 분석이나 혹은 산업 공부를 하실 때 이 상장사만 아니라 이 비장상사도 찾아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나 뭐 친환경 사이클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어떤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혜를 입는 걸까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시는 거는 그 전 세계 해외 여행 규모 이제 차트인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까지 전 세계 해외 여행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 해외 여행 수요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죠.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수치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인데 한편으로 이제 이 말은 그 가처분 소득의 증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뭘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이제 해외 여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입증이 또 가능한데요. 여기 2018년 기준 전 세계 관광 지출 탑 10을 보면 1위가 중국인데 그 위에 보면
약 1억 5천만 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아니 뭐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뭐 비싼 명품만 엄청나게 많이 사서 지출액이 높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지출액도 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중국인들은 이제 즐기로만 해외에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이 수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바로 유학을 보내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선진국에 이제 그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당시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당시에 그 글로벌 항공사들의 주가를 보면 좀 어땠을까요? 여행 수요도 늘어났고 당시에 유가도 뭐 그렇게 높은 레벨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놀랍게도 당시에 항공사들의 주가를 보면 그다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보시는 거는 그 미국의 델타 항공, 뭐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잉, 또 유럽의 이제 에어버스의 주가 흐름을 한 차트에 다 이제 포함을 시켜본 건데요. 노란색이 델타 항공, 주황색이 유나이티드 항공,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보잉이고, 보라색이 유럽의 에어버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제 항공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항공사들도 이 시기에 좋았던 건 맞지만 이렇게 이제 번 현금을 또다시 비행기를 사는데 재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좋았지만 이제 재무적으로 볼 때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나 이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항공사들의 현금은 바로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한테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주 잔고를 갱신하고 상용기 인도도 이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이 연간 생산량이 7배가 넘는 물량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그 보잉한테 물량을 준 고객사들을 보면 뭐 하와이완 항공, 뭐 터키 항공, 아메리칸 항공, 뭐 유나이티드 항공,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 세계 운항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 보잉이나 에어버스한테 상용기 주문을 한번 하면 이제 이거를 인도받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8년에서 이제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도 신규로 주문을 하면 뭐 적게는 이제 몇 개월에서 이제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는 최소 8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조선업 수주랑 무슨 관련이 좀 있는 걸까요? 이 방금 살펴본 개념을 이제 선박에다가 도입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항공사 포지션은 발주를 하는 해운사이고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조선소들을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들 해운사들이 이 조선사에다가 선박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조선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이 친환경 선박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환경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 친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그 보잉과 에어버스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세계 1등과 2등 해운사들, 그러니까 MSC랑 이제 머스크를 보면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해서 발주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메탄올 친환경 선박을 현중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MSC 역시도 이제 LNG 선박 18척을 추가로 발주를 하면서 그 LNG 추진선을 이제 주력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6척을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했죠. 그러면 머스크와 MSC는 왜 친환경 선박 발주를 급하게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이 친환경도 한 가지 이유긴 하지만 그보다는 바로 이 중고선가 가격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중고 선박이라고 해도 이제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선박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보다 이제 더 2배는 이제 비싸게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시중에 친환경 중고 선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본인들이 이제 신규 물량을 대거 확보한 다음에 조만간 이 배들이 이제 중고 선박 시장에 나올 때 만약에 이제 내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라면 가격도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게임에서
이제 아이템 거래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운사들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친환경 선박 발주를 한다면 이제 그 수에는 당분간은 국내 조선사들이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요. 만약에 중국도 추후에 이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들면 국내 조선사들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LNG 선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도 LNG 선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연이 기본인데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보시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제 23,000 TEU급 이 메가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반년이 넘게 지연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납기일이 지연이 된다는 거는 이제 한편으로 선주가 원하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LNG선을 만든다는 말도 맞고 못 만든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한국은 그 원천 기술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뭐 원천 기술이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를 주고 이제 선박 설계도를 그려낼 수 있는 걸 이제 보통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선주들이 이렇게 해달라, 뭐 저렇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제 의견을 못 내니까 이제 건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인도도 지연이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행간에는 이제 보시는 이런 프랑스 GTT에다가 뭐 수수료 납부도 하면서 무슨 원천 기술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거는 원천 기술이랑 다르게 이 특정 부품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제작할 때 혹은 이제 LNG 탱크를 제작할 때마다 이 업체의 도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검사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 로열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선박에다가 부착하는 설계 부분은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원천 기술,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있다는 건 이제 선주들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한 척 건조하는데 이 설계를 몇 번이나 바꿀까요? 뭐 절대적인 수치라는 건 없겠지만 뭐 최소 수십 번에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100번도 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의견도 못 내고 선주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제때 납기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이제 선수금으로 한 10%에서 20%를 받고 나머지를 이제 인도를 받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납기를 맞춰서 제때 인도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차 없이 금액을 깎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양 플랜트 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배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안 받아가겠다고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선업 수주 잔고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중고 선박 가격 형성 선점화를 위해서 초대형 선주들은 이제 앞다퉈서 선박 수주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친환경 선박은 당분간은 국내 조선사들에게 발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